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6월 14일 오후 4시 31분이고요.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5.84%,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12.82%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4.93%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3개의 회사 전부 다 양봉을 띠면서 주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중증 악화율 70% 이상이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들이었고요. 일단 통계적인 유의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좀 제대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이 주가를 많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이 레키로나주가 글로벌 임상 3상 실험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나타냈다라는 톱라인 결과, TOPLINE, 톱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톱라인의 임상 성패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는 투약 후에 28일 동안 임상 결과 중에서 1차 유효성 결과, 그 다음에 주요 2차 유효성 평가 결과를 통해서 안정성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임상의 결과가 준수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게 되면은 70% 이상 감소가 됐다라고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임상 실험이 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 임상 탑라인 결과를 통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그 다음 FD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럽의약품청, 그 다음에 EMA 등을 이제 글로벌 규제 기관에 제출을 해서 레키노나주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아낼 이제 방침으로 지금 속도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정식 품목 허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용어들이 어려워서 의학 용어들은 저도 중간중간 버벅거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지금 주가 방향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저항대까지 많이 뚫어놓은 상태예요, 보시다시피. 근데 앞으로 재료 소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가에 좀 등락폭을 보여줄 수 있는 날까지는 7월 9일로 보고 있어요.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열리는 게 2021년도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그 다음에 감염질환 학회, 그래서 ECCMID라는 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구두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 7월달 전까지 뭐 큰 이슈가 없고 잔잔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우상향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시세 분출이 나올 때, 또는 셀트리온의 회사를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가게 되면은 여기 앞으로 나올 이슈, 그 다음에 이유들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회사는 주가 관리를 할 줄 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강성 주주분들에서 뭐 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매매해보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믿음이나 아니면 셀트리온의 주가를 조금 아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어쨌든 분할 매수나 아니면은 재료들을 좀 잘 활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이슈들만, 또는 내 단가만 좀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셀트리온 종목으로 진짜 한 5, 6년 이상 동안 계속 매매를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워낙 이 주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악랄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 또는 두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회사가 보게 되면 찌라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찌라시라고 한다면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2011년도, 2012년도에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임상을 진행을 했었을 때 2011년도 임상 실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임상 실패다, 알고 보니까 아니다. 임상 실패다, 알고 보니까 아니다. 굉장히 이 치열한 공방들이 여러 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마냥 그냥 쉽게 그냥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점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기는 어려워요. 왜?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쉽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이 임상의 실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쳐요. 왜? 임상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진행되었던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임상이 정말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하한가도 맞기도 하고 이연화도 맞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됐었을 때는 거래 정지까지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애초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그나마 셀트리온이 낫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가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주주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찌라시 중에 이런 찌라시도 있죠. 셀트리온 회사는 이 주가 관리, 즉 주식으로 버는 수익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식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찌라시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대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찌라시가 도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주분들이 그렇게 해서 못 믿으시면 저희가 합병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슈까지도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그런 회사입니다. 주주분들이 못 믿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가 셀트리온 이 세 개의 종목을 합병시켜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것까지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3사의 합병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가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주들이 좀 그게 달했을 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한다면 이번에 주가가 올라와 줄 때 아마 긍정적인 이슈들까지도 몇 번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즉 기대감이 극에 달하게 만들려고 포지션들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차트적인 걸로 같이 좀 접근해서 보면은 지금 저항 자리는 돌파하고 올라온 상태예요. 앞전 저항 자리 이 27만 9천 원짜리죠. 27만 9천 원짜리를 뚫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수량들이 굉장히 잔량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어쩔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쇼 커버링 이거를 어쨌든 매도를 했으면 나중에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들이 같이 올라오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 조절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제 얘기를 해드렸냐 4월 27일 날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해서 내려올 때 이제 슬슬 매수 단가 잡아볼 만한 구간들이 오기 시작을 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때 얘기를 했었고 떨어질 때에도 드디어 좀 단가를 좀 이쁘게 주기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좀 더 내려와야 된다. 전 22만 2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와서 현재 지금 돌파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포지션들을 이전에 잡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지구간 이탈 자리들을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애초에 좀 그렇습니다. 지지구간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끌고 오시던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아마 위에 많이들 들고 계실 거고 오랫동안 매매해 오셨던 분들은 30만 원 언더로 아마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두 가지 전략을 잡았을 때 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7월 9일 정도까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는 주가의 등락폭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앞전에 주가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잡아왔던 것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되 비중들은 올라올 때 천천히 줄여가면서 왜? 아까도 말했다시피 임상에 대한 얘기들은 언제든지 빠그라질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찌라시 때문에 등락폭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어렵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털어라. 30만 원 언더로 잡고 계시는 중고수분들 아마 많이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들고 계신 분들은 올라와서 수익 구간이실 때 앞전에 있는 저항자리 32만 5천 원짜리 저항자리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해요.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7월 9일까지 무난하게 이 이상 올라와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지켜보다가 7월 9일부터 10일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올 때 마지막 최종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면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료 소멸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전부터 오던 얘기들이에요. 물론 대부분 아시죠?
주가가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재료 소멸로 개인들 털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들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부터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역시 재료 소멸이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런 분석들은 아마 그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료 소멸 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 잔량 정도, 내가 100% 정도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10%, 20%만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80%는 익절을 해놓고 셀트리온 종목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악랄하게 패턴을 잡아주기도 하고 주가의 등락폭이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재료 소멸로 주가를 빠지는 척하다가 주가를 올려놓고 또 추가적으로 빼버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하시면 좋겠다.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총 정리를 해드리면 셀트리온 종목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의 등락폭도 크고 찌라시도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슈들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마냥 쉽게 끌고 가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최근에 대차 잔고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만 이거를 숏 커버링으로 어쨌든 대차 잔고가 다시 한 번 더 줄어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볼 거는 7월 9일과 7월 12일까지 이 사이에 학회 발표, 구두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최대한 보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 아래 계신 분들 다들 잘 매매하셔가지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또 중간에 또 특이사항 발생되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영상을 찍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